네, 이어가지고 합법과 작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합법과 작문은 조금 난이도가 낮았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헷갈리는 게 있었고 또 문제는 난이도는 낮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35번 같은 경우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면서 중간에 이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맡은 누구입니다. 뭐 지난주 특강 내용 기억나시나요? 하고 나오잖아요. 자, 지난주 특강 내용 이거 나오면 당연히 문제 나올 만한 거. 자, 4번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지난주 특강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을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딱 보니까 시각자료 활용에 대한 거래. 오케이. 그 다음에 37번에는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 일부래. 그래서 A에 들어갈 거를 봐야 돼.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있어. 네, 인류를 살리는 식물에 관한 얘기였죠. 이런 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상상이 되시나요? 하면서 화면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자료화 먼저 쓰는구나. 그 다음에 나무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위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식물 중에 4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우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품고 있는 씨앗, 즉 종자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는 그 종자 보존이랑 관련된 내용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자, 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시드볼트라는 게 있대. 종자 금고를 합친 건데 이제 이거 종자 금고라고도 하고, 이거의 이제 종자 금고의 역할은 기후 변화나 전쟁 등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인한 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지어진 종자 연구 보관 시설이래. 자, 퀴즈를 낸대. 자, 그래서 퀴즈를 내고 또 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어떤 거 하고 있어? 상호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여기 이 부분을 보고서 헷갈린 친구 중에서 35번에 3번 봐봐.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아? 청중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지 질문을 받진 않았어. 그래서 그냥 성급하게 읽어서 3번을 체크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합법과 작문은 한 번일 때 빠르고 정확하게. 자,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정답자가 없네요.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여. 이게 지금 비언어적 표현이죠. 자, 비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준언어적 표현이랑 비교했을 때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에 준해서 하는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억양 같은 거라면 비언어적 표현인 거는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걸로 나타나니까 지금 여기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부분은 비언어적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단 두 나라, 노르웨이랑 우리나라에 있대. 자,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종자 금고는 경북 봉화군에 있대. 그래서 화면 또 보여줘. 그 다음에 화면 속에서 건물 아래 보이는 공간이 저장소가 있는 지하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이 종자 어떤 종류가 있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읽고 잠깐 36번 문제 한번 보자고. 시각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 자, 1번. 화면 1은 매년 나무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자, 20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이라니. 그럼 어떤 게 해야 돼? 2000년대 어땠고, 2020년 어땠고, 2021 어땠고 하면서 비교라도 해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화면 1은 멸종위기의 나무 중에서 종자가 보관되고 있는 종의 비율.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써있잖아.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되어 있지 종자가 보관되고 있는 나무를 나타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자료인은 전체 멸종 우려 중에서 식물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보니까 멸종이 우려되는 식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식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쵸? 식물을 전체 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식물 중에서 멸종이 우려되는 식물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 3,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거. 그쵸?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종자 보관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 4번. 3번 봐봐요. 5번 봐봐요. 자료 3은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화 상태에 따라 달라짐.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위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요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청자가 발표 잘 들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발표자가 그 내용은 발표에 없네요 라니까요.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나오지 않은 거 들어가야 돼.
근데 3번 봐봐요. 현재 보관 중인 종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만 있나요? 이미 여기서 외국 종도 있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37번에 3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빨리 읽고 문제를 푸는데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쫙 읽고 다시 문제 보면 두 번은 보는 그런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38에서 42도 봅시다. 38에 42 보니까 요런 거 읽어야지. 자, 신문이래. 아, 신문을 실렸구나. 그 다음에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대화래. 오케이.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니까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글쓰기 방법. 그 다음에 39번. 39번 같은 것도 먼저 보면 좋아.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나타내잖아. 뭐야? 펜 상품의 인기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우려되는 점 나오는구나. 충동 소비, 과시 소비 나오고 소외감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소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태도.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 글의 흐름을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40번 문제. A, B, C, D, E 쪽 나오면 여기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억과 나의 대화 상황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보고요. 이것도 나 부분. 이거는 맨 마지막에 풀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가 우려된대. 자, 일요일 오후에 방문해본 우리 학교 근처에 한 펜 상품 판매점. 자기가 직접 방문해봤나봐. 옷이나 소품 등 연예인과 관련하여 판매되는 상품인 펜 상품을 사려는 청소년들로 북적였다. 굿즈 사려는 사람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펜 상품 인기가 뜨거워. 국내 펜 상품 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얼마? 2,200억 원이었대. 2014년과 비교해 확대됐대. 근데 2014년 수치 어디냐고. 2014년 수치가 없다는 게 지금 눈여겨볼 포인트예요. 하지만 청소년이 펜 상품 소비는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있대. 우선 충동적이야.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7%가 충동적으로 산 적이 있대. 이러한 일회성 소비는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억 나온 부분 어떤 거지? 자, 기억과 이건 나까지도 읽어야 되니까 지금 아직 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소비 습관 형성을 이어질 수 있다. 됐고 다음으로 과시적 소비가 문제된대. 하지만 나오고 다음으로 나오고 따라서 나오니까 연결어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볼게요. 과시적 소비도 문제로 집중되는데 자, 사회학자 유땡땡 교수 나온다. 요런 거 나오면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는 거거나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출처 자료가 있을 때 유땡땡 유모모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고 그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봐가지고 유땡땡 씨가 등장했어. 자, 청소년기의 가시적인 펜 상품 소비는 남과 차별하고 싶은 욕구의 그릇된 발현이다 라고 원인을 밝혔어. 과시적인 펜 상품 소비는 물질적인 요소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대. 자, 마지막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펜 상품을 소비하는 일 역시 우려된대. 1학년 누구누구누구 하면서 지금 학생 언급까지 했어. 학생 인터뷰도 한 거야.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소외감 느낄까봐 산 적도 많아요 라고 인터뷰하면서 속마음 드러냈대. 따라서 펜 상품 소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요구된다. 또 정신과 전문의까지 등장했어요. 또 그가 쓴 책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 문화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 라면서 나타내죠. 자, 가를 빠르게 읽어냈어. 자, 가와 활용된 글쓰기 방법을 보자. 1번 담화 표지와 문장 간의 연결관계. 연결관계 나오면 연결어 생각해야지. 1번 딱 봐봐. 어떤 부분? 여기 보니까 지금 하지만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 다음에 따라서 하면서 연결 관계를 드러내는 연결어가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그 다음에 특정 이론을 활용해서 개념 제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랑 비교한 거 부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론 없었고 인식을 시기별 몇 년도 해가지고 쫙 어떤 식으로 변화했다고는 안 나왔죠. 인식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가랑 관련된 문제. 자, 이거 봐봐. 자, 가를 작성하기 위해 쓴 메모인데 A에서 E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잘못된 걸 찾으래. 자, 아까 전에 처음에 현장 방문한 거 맨 첫 번째 줄에 나왔으니까 맞아. 두 번째,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충동적인 펜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자, 중요한 게 그래 방문을 한 건 알아. 근데
이 경험을 근거로 충동적인 팬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진 않았어. 자기가 무슨 펜을 샀다고는 안 했고 그냥 그 판매점에 가서 분위기를 살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충동적인 팬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거는 설문조사로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답이 2번이다. 그리고 뭐 딱 봐도 나오죠 이런 거 유땡땡 누구누구 교수 전문가 견해 그치? 그리고 인터뷰한 거 1학년 누구누구 관련 서적은 이런 식으로 꺽쇠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다 이제 나 읽고 풀어야 되겠네요. 볼게요. 자, 나 볼게요. 자, 나 학생 1.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를 다룬 초고를 검토할 차례지. 초고는 내가 작성했어. 편집부장 조금 늦는데 우리 의견 나누고 있자. 그래, 그런데 초고의 부정적인 관점의 내용만 제시했던데 너무 부정적이라고 지금 편향적으로 봤어.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학생들이 펜 상품 소비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지녔으면 해서 그렇게 썼어 라고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끊어놓은 이유가 있어. 여기까지 읽고서 풀리는 문제가 먼저 있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읽고 풀게요. 그 다음에 학생 1.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잖아.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정서적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관심사나 같은 친구들끼리 더욱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관점을 더 균형 있게 자 얘가 지금 보완해주죠. 균형 있게 제시해. 그랬더니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 주변 친구들 보면 우려되는 점이 더 커 보여. 펜 상품 소비의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려면 우려되는 면을 부각하는 게 맞지 않아? 우려되는 면을 부각하는 게 맞지 않아? 그랬더니 학생 3이 뭐래? 회의 늦어서 미안해. 회의 시간 착각했어. 했더니 학생이니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분. 너도 두 관점 모두 제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학생 3이 이해를 못했어. 두 관점? 뭐야? 그랬더니 학생 1이 방금까지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에 대해서 긍정하는 관점이랑 우려하는 관점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지 우려하는 관점의 내용만 다룰지 논의 중이었어. 했더니 그렇구나. 상품 수익 기부처럼 팽상품 소비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두 개를 다 담아줄 수 있어? 했더니 학생이가 받아들이고 있어.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우려되는 점만 강조했어. 긍정적인 내용도 추가해 볼게. 좋아. 그랬더니 제목도 수정한대. 알겠어.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검토해 본대. 이 문단은 충동적 소비를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일회성 소비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그러네. 그랬더니 표현도 교체한대. 자, 같은 문단에서 설문조사자를 인용할 때 빠뜨린 게 있어. 자, 그러면 설문조사를 우리가 봐야지. 가문단에 설문조사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 빠뜨린 부분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봐야 돼. 자, 빠뜨린 부분 딱 보니까 2020년도 것만 여기지 설문조사. 여기 보니까 펜 상품 규모가 2020년에만 나오고 2014년도 거는 안 나왔다는 거. 그치?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고 인용할 때 빠뜨린 거. 자, 여기 설문조사 보니까 뭐예요? 누가 묻고 누가 답했는지 안 나왔어. 그치?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67%가 그랬다고만 응답을 했고 어쨌든 이따 뒤에 문제 풀 때 보자고요. 자, 그 다음 설문조사 자료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확인해서 수정할게. 더 검토할 부분 또는 자, 중요하죠. 마지막 문단이 글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 마지막 문단은 어떤 거야? 기업이 실용성과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여기 부분 좀 이상했죠.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니까 삭제해야 돼. 그 다음에 펜 상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으면 비교하려면 기준이 되는 해외 펜 상품 시장 규모도 밝혀야 돼. 이런 거 내용 해줬어요. 해줬을 때, 자, 40번. A에서 E의 대화 참여자의 발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요, 이거 읽고 풀어야 돼. 3점짜리야. 자료 1은 뭐야? 대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한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배려한 태도 가져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부담 덜어주기. 문제 원인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기.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되는 점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이런 식으로 있대. 자, 요거랑 관련해서 B 부분 봐봐. 아까 전에 학생 얘가 늦었잖아. 학생 3이 미안해 늦었어 했더니 학생 1이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 라고 되어 있잖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야 돼? 학생 1은 1의 반환은 상대방이 회의에 늦은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고. 이거 세 개 중에서 봤을 때 뭐예요? 당연히 부담을 덜어주려는 부분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3점인 이유는 앞의 내용 근거 바탕으로 이 자료 1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냐를 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기업과 나의 대화 상황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 A가 뭐였죠? 아, 오케이. 여기 누가 묻고 답했는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설문조사한 주체, 그 다음에 대상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문제 되게 중요해요. 요런 거.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다 내용을 보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가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나의 내용 바탕으로. 자, 볼게. 제목. 아까 제목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 아니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펜 상품에 이제 펜 상품 그러니까 펜 상품 소비가 우려된다라고 됐지만 어떻게 돼? 긍정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제목도 바꿔달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부정적인 내용만 넣으면 안 되지. 그럼 적절한 거. 자, 2014년도 아까 전에 규모 없었잖아. 그쵸? 2014년도 거는 도대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해야지. 그리고 아까 전에 논의한 내용, 일회성 소비를 충동적 소비로 교체해야 되고. 자, 펜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추가? 그런 내용 추가하자는 내용 없었고. 자,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요. 논의 벗어나니까 삭제하자고 했지 교체하자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가 읽고 먼저 보고 나 읽고 그 다음에 쫙 깨끗하게 해결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 한번 봅시다. 쭉 볼게. 오호, 자 이제 내용 보니까 가 읽고서 요거 먼저 풀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요거 가 나를 같이 읽어야 되긴 하네요. 자, 볼게요. 가. 학생 생각. 학생회에서 체육대회 새 이름을 공모하기로 했지. 공모전과 관련해서 이름 짓기에 대한 글을 학교 누리집에 올리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뭐래? 기억. 공모전 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글을 시작해. 그 다음에 이름 짓기 효과를 제시해야 된대. 그 다음에 이름 짓기 방법도 설명해야 된대.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이 초고 봐봐. 올해 체육대회는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래서 학생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체육대회 체육대회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대. 이유 언급했네. 그치? 그래서 공모전을 열었어. 자, 이름이 무슨 영향을 미칠까 했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커라고 나와. 그 다음에 이름 짓기를 잘하면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어. 좀 효과 나오죠? 그쵸? 맛과 영양에 문제가 없지만 흠집에서 상품이 떨어진 사과에 등급의 사과 대신 보조개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미지를 개선한 사례가 있어. 귀여운 보조개가 연상되는 이름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름 짓기를 잘하면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 참여 동기라는 두 번째 효과 제시했죠.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가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 이름은 임산부 배려석이야. 만약에 임산부 양보석이라고 하면 자신이 앉을 자리를 남에게 내어준다는 느낌을 갖게 해.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뭔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 자발적으로 양보할 수 있도록 해. 자, 그렇다면 자, 방법 세 번째 거 나온다. 이름 짓기는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먼저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생소하면 안 되고 지나치게 생소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대. 그 다음에 따라서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 짓는 게 중요하대. 또 사람들이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필요하대. 자, 요 내용 바탕으로 볼게. 자, 43번. 가의 기억에서 디귿이 나의 구체화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래요. 자,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체육대회라는 이름에 대해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부정적인 거. 그냥 체육대회 특징을 담기 위해서 바꾼다고 했지 부정적이라는 건 나오지 않았으니까 43번에 1번 딱 봐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빨리 봐야지. 그 다음에 44번. 나를 읽은 학생회장의 조언이래. 이를 반영해서 추가할 마지막 문단의 내용. 자, 학생회장이 뭐라 그랬어? 이름 짓기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학생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야. 그 다음에 권유 좀 해줘. 뭐야? 언급한 효과와 관련해서 공모전 참여를 권유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봤을 때, 자, 5번 봐봐요. 이름 짓기는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A 들어갔죠. 그리고 새로운 체육대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좋은 이름을 지어서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효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 그리고 권유를 해. 어떨까? 같이 도전해보자 하면서 권유하니까 답이 5번. 자, 이거 45번 문제도요. 되게 딱 하나 특징만 잡으면 쉬웠어. 봐봐.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 자료 활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돼. 자, 딱 2번 가봐. 자료 1.
보조개 사과와 등급의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 지금 2.1 여기 등급의 사과는 2.1 얘는 보조개 사과는 2.9 뭐야 보니까 점수 차이가 적어 그치? 0.8밖에 안 나네. 이걸 근거로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어? 뭔 소리예요? 오히려 이렇게 바꿨더니 보조개 사과로 바꿨더니 이 부분에서 확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앞에 내용이 도움을 주지 않는 내용이어서 틀린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45번도 딱 읽어보면서 답이 2번이다 라고 확실하다고 되면은 나머지를 다 확인할 필요 없이 2번을 딱 찍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화작에서 원래 최대가 20분이고 빠르면 15분 내에 끝나면 너무 좋죠.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많이 연습을 하면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좀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연계 교재를 토대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엄매도 올리겠습니다.